으뜸원은 머리에 장식을 많이 한 연장자의 모습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가장 높다고 하여 으뜸, 처음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기원. 원래는 전하여 온 가장 처음. 기원은 처음이 되는 해. 머리수는 뿔과 눈을 강조하여 머리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옛 글자에서도 뿔과 눈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수도, 학수고대. 수도는 나라의 머리가 되는 도시. 학수고대는 학의 머리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 공평할 공은 공평하게 나누는 모습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8팔은 8부분으로 나누어진 어떤 물건이고 나, 사는 나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8개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8은 나누기 좋은 퍽 공정한 숫자입니다. 공정, 공식.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름. 공식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평한 방식. 주인주는 등잔에 피어난 불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불 켜진 등불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임으로 주되다, 주인이란 뜻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주인공, 주어. 주인공은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 주어는 주인이 되는 말. 시장시는 시장의 장대 끝에 걸린 깃발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뾰족한 밑부분은 장대의 끝, 수건건은 매달린 깃발을 표현한 것입니다. 시장, 도시. 시장은 장이 열리는 곳. 도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마을. 우물정은 우물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우물 입구에 나무를 쌓는데 그 모양을 글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유정, 정중지화. 유정은 석유가 나오는 우물. 정중지화는 우물안 개구리. 작은 구멍 공은 엄마의 둥근 젖을 먹는 아이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옛 한자를 보면 머리가 큰 아이가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둥글다 작은 구멍의 뜻을 지닙니다. 공자, 기공. 공자는 유교의 창시자 이름. 기공은 공기구멍. 모방은 쟁기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지금은 뜻이 많이 변하여 모서리, 방향, 방법의 뜻으로 흔히 쓰입니다. 방향, 방위. 방향은 모서리가 향하는 쪽. 방위는 모서리의 위치. 만들공은 대장간 등에서 물건을 만드는 도구를 표현한 글자입니다.
위쪽에 한 일이 물건을 두고 망치로 두드리는 평평한 곳입니다. 도구를 활용하여 무언가를 만들기에 만들다는 뜻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공장, 인공. 공장은 만드는 곳, 인공은 사람이 만듦. 물건품은 물건을 뜻합니다. 네모 형태는 물건 하나씩인데 3개 정도를 모아놓고 물건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소품, 상품. 소품은 작은 물건, 상품은 파는 물건. 가을 거는 되돌아서는 발의 뒷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윗부분은 사람 모습의 변형이고 아래의 세모 모양은 뒤꿈치를 간략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거래, 과거. 거래는 가고 옴, 물건이 오고 감. 과거는 지나간 때. 올레는 보리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줄기와 잎과 뿌리가 잘 보입니다. 이 글자가 어느 때부터인가 오다라는 뜻으로 바뀌자 보리는 뿌리를 더 강조하여 보리맥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일, 미래. 내일은 올 날, 미래는 오지 않음, 오지 않은 날. 창가에 내리는 비를 본뜬 글자입니다. 테두리 선들은 창틀이고 점 4개를 찍어 빗방울을 표현하였습니다. 우산, 치구기. 우산은 비 가리개, 치구기는 비를 재는 그릇. 밭천은 밭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밭두둑을 나타내는 네모와 그 안을 가로 세로로 반듯하게 정비한 모양을 나타낸 열십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구획이 정리된 밭은 농사를 짓기에도 세금을 걷기에도 편리합니다. 전답, 아전인수. 전답은 밭과 논. 아전인수는 나의 밭으로 물을 끌어들임. 옛 글자에서도 보이듯이 봄추는 자라는 풀과 따뜻한 햇살이 합성된 글자입니다. 석삼에 사람 인이 합쳐진 모양은 옛 글자의 풀 모양이 변한 것, 그 아래의 날일은 옛 글자의 해 모양이 변한 것입니다. 춘향, 춘잘. 춘향은 봄의 향기. 춘향전의 여주인공. 춘절은 봄의 계절. 중국의 설날. 왼쪽의 벼화는 별을 나타내는 글자, 오른쪽의 불화는 불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가을추는 벼에 불을 붙이는 계절을 나타냅니다. 예전에 농사가 끝나는 가을에 벼를 태워 병충해를 예방하고 퇴비로도 사용했는데 그 계절을 나타냅니다. 추수, 추분. 추수는 가을의 거두어들림. 가을거지. 추분은 가을의 난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
형의 머리에 무거운 짐을 얹은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무거운 짐을 열심으로 표현했는데 무게를 견디다, 이기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극복, 극기. 극복은 굴레를 이겨냄. 극기는 자기를 이김. 나아기는 실꾸러미나 뱀 등 꼬불꼬불한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내 몸이라는 뜻이 중심에 자리하자 뱀은 뱀띠사로 모양을 살짝 바꾸었습니다. 자기, 이기심. 자기는 나 스스로. 이기심은 자신을 이롭게 하는 마음. 그럴무는 사람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람의 몸에서 새겨진 문신에서 나왔다고도 합니다. 첫 두 획은 머리와 어깨, 나머지 두 획은 몸통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문자, 문법. 문자는 글자. 문법은 글의 법칙. 될 화는 사람 인과 비수 비가 결합한 모양으로 생겼지만 원래는 두 개의 비수 비가 엇갈려 있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두 개의 칼이 엇갈리며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왼쪽의 비수 비는 사람 인처럼 바뀌었습니다. 다문화, 화학. 다문화는 여러 개의 문화. 화학은 변화를 다루는 학문. 평평할 평은 가로나 세로로 고든 것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굴곡이 없어 가로로 쫙 펴진 모습과 세로로 쭉 이어진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년, 평행. 평년은 평평한 면. 평행은 수평하게 지나감. 갈행은 사거리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옛 한자에서 두 길이 교차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사거리는 사람이 오가는 곳이기에 가다라는 뜻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행동, 암행. 행동은 행하여 움직임. 암행은 몰래 다님. 모을합은 아래와 위를 일치시킨다는 뜻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밥그릇, 조개 등 합하는 느낌의 사물을 표현할 때 이 글자가 많이 활용됩니다. 합동, 합리. 합동은 합쳐져서 같음. 합리는 이치에 맞음. 같을 동은 같다는 뜻입니다. 어떤 테두리 속에서 같은 말을 하는 모습으로 보아도 됩니다. 동생, 동시. 동생은 같은 몸에서 생겨난 사이. 동시는 같은 시간. 옷의는 옷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첫 두 획은 머리 부분, 나머지 부분은 어깨와 소매 등을 나타냅니다. 의식주, 베개. 의식주는 옷,
음식, 주거지. 배그는 흰옷. 먹을 식은 밥을 담은 그릇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옛 한자를 보면 밥그릇의 모습이 잘 느껴집니다. 식당, 음식. 식당은 음식을 팔고 먹는 집. 음식은 마실 것과 먹을 것. 집가는 집명과 돼지 시가 결합한 글자입니다. 돼지를 키우는 곳이라는 뜻인데 나중에는 집이란 뜻으로 확장되어 쓰였습니다. 가족, 국가 등 많은 단어를 만듭니다. 가족, 전문가. 가족은 한 집에 사는 결의. 전문가는 오로지 하나만 맡아서 하는 사람. 결의 족은 깃발 언과 화살 씨가 결합한 글자입니다. 하나의 깃발 아래 같은 화살을 들고 모인 사람들을 나타낸 글자인데 결의, 피부치를 뜻합니다. 가족, 민족 등의 많은 단어를 만듭니다. 민족, 귀족. 민족은 같은 결의의 백성. 귀족은 고귀한 가족. 손수는 손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입니다. 손가락과 손바닥, 그리고 팔뚝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실수, 수건. 실수는 손에서 놓침. 수건은 손 닦는 천. 발족은 발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옛 글자에서는 발 뒤꿈치를 동그랗게 그렸지만 현재는 네모로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발이라는 뜻 외에 만족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 사족. 부족은 만족스럽지 못함. 사족은 뱀의 발, 쓸데없는 것. 입구는 입을 벌린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입은 사람이 말하고 먹는 기관으로 입을 통하여 우리 몸의 안과 밖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드나드는 통로를 출입구라고 합니다. 식구, 출구. 식구는 같이 먹는 입, 가족. 출구는 나가는 입, 나가는 통로. 뿔각은 짐승의 뿔을 본뜬 글자입니다. 첫 두 획이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각도, 삼각형. 각도는 뿔이 벌어진 정도. 삼각형은 뿔이 3개 있는 형태. 열심히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